이제 일곱 번째 테마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은 이제 점수가 되게 좋아요. 저는 어떤 부분을 제일 좋아하냐면요. 시험에 잘 나오고 내용이 아주 쉬운 부분들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지만 여기는 다 난이도 하만 나옵니다. 하만. 예, 근데 시험에 이제 여러 문제 출제되고 그 중에 이제 또 이제 양가로 1번의 용어 좀 하나 볼 텐데 집약도란 말이 있어요. 집약도. 예. 그래서 집약적 토지이용, 조방적 토지이용이 있는데 일단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시험 잘 나오니까 우리 학원 주변은 땅값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1층짜리, 2층짜리 건물만 지어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건물들이 빼곡하게 많이 들어서 있죠. 이런 경우를 집약적 이용이라고 그래. 뭐예요? 집약적 이용. 근데 저기 외곽에 가보면 논밭 있고 막 이런 데는 땅값이 싸. 그러니까 건물이 듬성 있어요. 조방적 이용이라고 그래. 도심 지역은 일반적으로 토지 이용이 조방화되는 경향이 있다. OX. 뭐 집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예, 그런 지문이 한 번씩 나와주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스프롤이라는 용어 하나 있을 거예요. 보이십니까? 스프롤은 한마디로 난개발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스프롤은 뭐다? 난개발. 우리 이제 나중에 기본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도심 스프롤 현상이란 도심지의 외곽으로 개발 확산되어 감에 따라서 무질서, 무계획, 불규칙적으로 확산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안 봐도 돼. 그냥 스프롤은 뭐다? 난개발이다. 난개발이니까 질서예요, 무질서예요? 규칙입니까? 불규칙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그래서 스프롤은 한마디로 뭐다? 난개발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고. 나머지는 못 되고요. 오른쪽 이제 여덟 번째 테마 보니까 부동산 감정평가론이 나와요. 네. 감정평가는 부동산이란 물건을 감정을 하겠대. 그래서 감정을 해서 그 물건의 값이 얼마인지 제시를 하겠대요. 그걸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다라고 하는데, 이제 양가로 1번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가끔 나오는데, 칠판 잠깐 볼게요. 여러 가지 중에 딱 두 가지만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부, 분, 평가라는 용어가 있고 구, 분, 평가라는 용어가 있어요. 일단 달라요. 부분, 구분 달라요. 예. 한 필지가 이렇게 있어. 한 필지. 27-2번지 토지라고 가정합시다. 몇 필지예요? 한 필지죠. 감정평가 원칙은 하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한 필지 중에 일부가 도로에 편입돼서 수용당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 토지를 수용하는데 보상을 해주겠죠, 당연히. 근데 한 필지 전체가 아니고 그 일부 분만 수용한 거죠. 보상해 줄 때 그러면 한 필지 가격 다 줘야 됩니까? 일부 분만 주겠죠? 그렇죠? 예, 그게 바로 분평가입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생긴다면 한 필지일지라도 그 일부 분평가할 수 있다. 무슨 평가? 분평가. 다음. 역시 한 필지예요. 27-2번지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 근데 여기 이제 도로가 있는데 분명히 한 필지인데 분명히 지목이 된대. 여러분 지목이 되지만 실제 토지 사용자가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지목이 돼야. 근데 도로 전면부는 건물을 지어서 택지로 이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후면부는 그냥 방치하든지 텃밭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겠죠. 응,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아니 다 지목은 된대. 도로 요 뒤쪽 부분이 자꾸 이게 물이 올라와가지고 습하고 막 집안이 무르고 해서 건물 짓기가 부적당해서 나는 그냥 이렇게 이용할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한 필지일지라 하더라도 도로 전면부의 토지용과 후면부의 토지용이 다르죠. 그럼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의 용도, 가치가 달리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한 필지라도 가치가 다른 부분은 뭐에서 평가할 수 있다? 구분에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갖다가 우리는 구분평가다라고 불러줍니다. 다음. 양가로 3번에 보니까 이것도 시험에 제법 출제가 잘 되는데
무슨 분석, 무슨 분석 나왔습니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제 볼게요. 이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고 싶어요. 네. 그런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아요. 토지는 움직이지 않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부동성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 부동성. 자, 붕붕붕붕. 자동차는 움직입니까? 자동차는 움직인다. 그러면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는 주변 지역의 환경이 자동차 가치에 영향을 미쳐야 안 미쳐요? 아, 진짜. 저도 미치고 싶어요, 지금. 자,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가 주차를 했는데 쓰레기 매립장 옆에 주차했을 때의 자동차 가격과 호수공원 옆에 주차했을 때의 자동차 가격이 똑같아, 달라? 똑같지.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걸 왜 자꾸 한 번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예, 그래요. 뭐, 그래요. 어쨌든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건이니까 자동차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의 환경 자체가 자동차의 가치 평가 기준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나 토지는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에 좋은 게 있느냐 안 좋은 게 있냐에 따라서 토지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토지 가격, 이제 토지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토지 가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도 봐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 분석이 중요한 게 있어요. 11평짜리 아파트하고 43평짜리 아파트는 누가 더 비싸죠? 그때 달라요. 같은 그 동네라면 얘가 훨씬 더 비싸야 되는데 개포동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11억이야. 저 강원도 태백시 산골짜기 있는 아파트는 2억 500만 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 많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려면 물론 면적이 크냐 작냐 관리 상태가 양호하느냐 불량하느냐 이것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건 일단 나중 문제야. 일단은 주변 지역이 어떤 환경이고 어떤 지역 속에서 있는 거냐 그걸 먼저 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무슨 분석이다? 지역 분석이다. 그러면 지역 분석을 토대로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을 알아보는데 이 부동산의 상태를 알아보는 것을 개별 분석이다라고 불러줍니다. 일단 용어만 좀 알아두시면 되고 이제 시험에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이제 비교해서 물어보는 게 있는데 가장 잘 나오는 세 가지 비교 요소 중에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선행하느냐 후행하느냐 누구를 먼저 하느냐 누구를 나중에 하느냐. 저기 제 후배가 지적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 토지를 보여주네요. 형님 내가 이번에 주유소를 하나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뭐 조그만 도로 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길이. 근데 A 토지가 주유소 용지로 괜찮지 않아요? 모양 이쁘지 않아요? 좋죠. 그렇죠. 괜찮은 것 같은데? 했더니 후배가 저한테 한번 가보재.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안 보고 도로하고 딱 이렇게 길게 붙어있는 이 토지의 개별적인 상태를 봤습니다. 무슨 분석했죠? 개별 분석을 하니까 야, 토지가 이쁘게 생겼다. 길하고 이렇게 길게 붙어서. 그래서 주유소 하자라고 확정을 둘이 했네. 그래놓고 그냥 가기 뭐해서 야 그러면 차가 좀 많이 다니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1시간을 기다려도 차가 한 대도 안 다녀. 2시간, 3시간, 5시간 기다려도 차가 한 대도 안 다녀. 알고 봤더니 주변 지역은 전부 다 공원이고 이게 자전거 전용 도로야. 웃자고 한 소리인데 이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무슨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렇지. 지역 분석 먼저 하고 나서 그를 토대로 개별 분석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 정리하고 댁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그 가격 공시라는 용어가 있어요. 가격 공시 파란색이 없나? 자 이제 가격 공시가 있는데 일단 칠판 봐보세요. 볼펜 놓으세요.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이제 부동산의 적정 가격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주는 걸 이제 가격 공시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토지라는 물건과 건물 중에 주택이라는 물건의 가격을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준대요. 자, 이거 나중에 기본서 보면 설명이 엄청 자세히 나왔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시험 대비가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되게 복잡한데 오늘 딱
볼펜 필요 없어요. 집중만 하면 이 순간 모든 걸 다 그 자리에서 암기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일단 들어보세요. 이제 토지는 주택은 있는데 주택은 다시 주택은 다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한 동에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거주하는 세대가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공법 시간에 자세하게 또 배우시는데 법에서 제시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개념은 여러 세대가 사느냐 한 세대만 사느냐 그게 아닙니다.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데 단독주택이 될 수 있어요. 혹시 그 다가구주택이라고 들어보셨겠죠? 다가구주택은 법에서 뭐라고 제시하냐면요. 3층 이하, 상계층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이 아닌 거.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아닐 것은 뭐죠? 단독주택이겠죠? 단독주택이야. 그래서 우리 법에서 말하는 것은 세대가 많이 사느냐 조금 사느냐 그게 아니고 소유권자가 한 명이냐 여러 명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9세대 때나 살죠. 필요 없다고. 근데 여러 세대가 살지만 공동주택이 아닐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주택이야? 단독주택. 그럼 소유자가 몇 명이래?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있죠. 아파트도 한 동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죠. 근데 전부 다 개별 구분 등기 돼 있습니까? 그러면 한 동 안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을 수 있나요? 무슨 주택? 공동주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용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라는 용어가 있는데 일단 표준과 개별은 어떤 관계인지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A 토지, B 토지, C, D, E 토지가 있어. A 토지가 이 일대에서 표준지로 선정이 돼 있대요. A 토지가 표준지래. 그러면 표준이 되는 토지래. 표준지 가격이 100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100원을 남들이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불러줍니다. 뭐라고요?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A죠? 요거죠? 그러면 나머지 개별적인 토지 가격을 알아볼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비교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토지 가격의 이름을 개별 공시지가라고 그래.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하고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나와야지 그를 토대로 개별 공시지가를 구하겠죠? 다음 단독주택도 역시 표준이 되는 주택, 표준주택의 가격과 개별적인 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한답니다. 여기서 공동주택은 표준주택, 개별주택 구분하지 않는데요. 시험에는 구분하지 않는다까지만 나오고 그 이유는 안 나오지만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생긴 게 똑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기준이다 아니다 이런 거 없대요. 어쨌든 공동주택은 구분하지 않는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 언제를 기준으로 공시하느냐 그리고 일반 국민한테 이게 얼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심의를 거쳐야 된답니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얼마다라고 알려준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불만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의신청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두 아저씨가 나와. 두 아저씨가. 국토교통부 장관 알죠? 우리 줄여서 국장이라고 합시다. 뭐라고요? 국장. 부산시장, 부산 진구구청장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시군구청장. 누구라고? 시군구청장.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큰 것은 큰 놈이 하고 큰 놈은 큰 데서 논다. 시작. 큰 것은 큰 놈이 하고 큰 놈은 큰 데서 논다. 볼까? 표준하고 개별하고 누가 큰 거예요? 표준이 크죠? 큰 것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 큰 놈, 누구? 국장이 더 큰 놈이잖아요. 표준은 큰 놈이니까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 다음.
암기. 작은 것은 작은 놈이 하고 작은 놈은 작은 데 놓는다. 시작. 작은 것은 작은 놈이 하고 작은 놈은 작은 데 놓는다. 국장이 표준 알려주면 시군구에 있는 개별적인 작은 물건의 가격은 누가 구해야 돼? 시군구청장이 구해야 돼. 그러니까 개별은 누가 구해야 돼? 개별은 시군구청장이 구해야 됩니다. 자, 다음. 심의를 거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하고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을 시군구 따위에서 심의를 거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관은 큰 물에서 놀아야 돼, 중앙에서. 그리고 부산 진구구청장 작은 사람이 하는 걸 일일이 중앙에서 다 심의 거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큰 놈은 큰 데서 놀고 작은 놈은 작은 데서 노는 겁니다. 국장은 어디 심의 거친다? 큰데 중앙. 시군구청장 어디 심의? 시군구 심의를 거칩니다. 자, 표준하고 개별하고 누가 먼저 나와야 돼요? 1년 중에 가장 빠른 날이 언제예요? 1월 1일이죠. 그러니까 국장은 연중 가장 빠른 날 기준으로 빨리 제시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국장이 하는 것은 전부 다 몇 월 며칠? 1월 1일 기준입니다. 맞죠? 그렇죠? 이렇게 알려주면 이거 가지고 개별적인 토지 주택 가격을 구한대. 근데 있잖아요. 주택은 불확 형성이 돼 있어. 그죠? 주택 일일이 하나 있고 100m 떨어지고 계속 그런 게 아니고 불확 형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주택은 4달이면 구할 수 있대. 4월 며칠까지? 30일까지 이렇게. 근데 요거는 개별 공시 지가는 땅이죠. 온천지가 땅이잖아. 땅 각양각색이고 너무 많아. 그러니까 한 달 더 준대. 언제? 5월 31일까지 이렇게. 주택은 4달, 토지는 5달입니다. 저기 우리 시험에 시험 지도 양심 있지. 4월의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4월 30일이죠. 시험에 설마 4월 31일까지 이런 거지 같은 질문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주택은 4달까지, 토지는 5달까지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알려준대. 그런데 이제 일반 국민이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신청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누가? 누구에게? 여기서 거의 오답이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만. 언제까지 어떻게가 있는데 이런 건 됐고. 자, 이 신청을 하는데 일단 누가 이 신청하느냐. 자, 볼래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데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는데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만 이의 신청을 하게끔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죠. 그 주변 지역의 토지로부터 서로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죠. 그렇죠? 그러면 요 27-2번지 토지 가격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소유자, 점유자뿐 아니고 그 주변에 인접해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해관계자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이 신청은 토지 소유자, 점유자만이 가능하다면 틀립니다. 이해관계자까지도 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거의 앞전 시험도 그렇고 여기서 오답을 주는데 이 신청은 불만이 있으니까 따지는 거죠. 그렇죠? 오늘이 학개론이에요. 학개론. 내일이 뭡니까? 우리 원장님 하시는 민법이죠. 네, 민법이죠. 근데 있잖아요.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우리 학원에 A라는 학생이 아침 오자마자 민법 선생님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학교는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 민법 선생님 속으로 지금 이상한 사람 아니야? 아니 학교론에 문제 있으면 학교론 선생님한테 따지지 왜 나한테 따져?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나를 열받게 한 사람한테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국장이 한 건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국장한테. 시군구청장이 한 건 누구한테 따져야 돼? 시군구청장. 시험에 오답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표준지 공시지가 누가 했어요? 누가 공시를 했냐고. 에이, 큰 놈이잖아. 국장. 국장이 공시했죠? 그럼 따지려면 누구한테 따져야 돼? 국장한테 따져야 되겠지 뭐.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했어요. 틀렸죠? 개별 누가 했나요?
시흥구청장. 그럼 누구한테 따져야 됩니까? 시흥구청장. 거기서 오답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서에 엄청 이제 막 나열이 돼가지고 그대로 하면 안 되고 한 방에 딱 이제 암기를 하는 거 이제 어떻게 하냐 다시. 표준 개별이 있어요. 우리 표준은 큰 거고 개별은 작은 거예요. 암기합니다. 큰 것은 큰 놈이 하고 큰 놈은 큰 데서 온다. 시작. 큰 것은 큰 놈이 하고 큰 놈은 큰 데서 온다.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든 표준 주택 가격이든 표준은 큰 거니까 누구? 국장. 국장은 몇 월 며칠? 1월 1일. 큰 놈은 큰 데서 놓으라고 그랬죠. 어디? 중앙심의단. 개별은 작은 거죠. 암기. 작은 것은 작은 놈이 하고 작은 놈은 작은 데서 온다. 시작. 큰 것은 작은 놈이 하고 작은 놈은 작은 데서 온다. 개별은 작은 거야. 누가 해? 시흥구청장. 주택은 4달. 토지는 5달. 작은 놈 어디서 놓으라고 그랬어요? 작은 데서 놓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 심의? 시흥구심의. 이의신청. 예. 토지 소유자, 점유자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이해관계자도 이의신청할 수 있고 나를 열받게 한 놈한테 따지라고 그랬어. 개별로 공시지가 이의신청 누구? 표준주택 가격 이의신청.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주택 가격 이의신청. 암기가 됐습니다. 엄청난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오늘은 진도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는데 이제 또 진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이제 합격을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 이제 내년 이맘때쯤 되면 또 이렇게 시험 끝나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정말 있잖아요. 다 합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얼마나 시험에서 정말 합격만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정도 차이가 있지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연한 불안감 이런 거 느끼지 말고 그냥 합격 점수가 아까 60점이라고 그랬죠. 60점의 의미는 아주 공부를 잘해라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대충 감만 잡으면 실수를 좀만 줄이면 합격증을 주겠다. 그게 60점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두렵다. 저걸 어떻게 머릿속에 다 알아야 되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나중에는 골라서 압축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1년 동안 그냥 이 자리에서 앉아서 열심히 꾸준하게 자리 지키세요. 그러면 내년 이맘때는 얼굴에 환한 빛이 돌 겁니다. 어제 합격자 모임 가니까 여자의 변신은 정말 무제대. 평상시 학원 다닐 때는 뭐 그저 그랬는데 전부 다 또 어제 이쁘게 하고 온 거예요. 화장도 하고 오니까 몰라보겠더라고. 그래서 1년 후에는 정말 이쁜 여러분들 얼굴 그 모습들 합격자 모임에서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예. 자, 그럼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